좋아요, 구독!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노동부가 10월 고용 동향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기대 이하의 저조한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고용 동향의 핵심인 신규 비농업 일자리 규모가 12,000명으로 시장 전망치인 10만 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신규 취업자 수 규모였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대형 악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지난달 허리케인 2개가 미 남동부를 강타한 충격이 컸고 또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의 파업이 한 달 넘게 지속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동부는 제조업 부문에서 4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이 가운데 4만 4천 개는 보잉 파업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리케인에 대해선 신규 고용 감소가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은 지역 외에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허리케인이 신규 고용 감소에 직접 영향을 줬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업과 허리케인은 일시적 요인인 만큼 이번 지표로 미 연준이 금리 계획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일자리 수를 제외한 고용시장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발표된 10월 실업률은 4.1%로 전월과 동일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년 대비 4% 상승하며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팽팽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아이오와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2일 발표된 결과로 디모인 레지스터 미디어컴 아이오와가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아이오와주 유권자 8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47%,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의 지지율을 얻으며 오차 범위 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아이오와는 최근 두 차례 대선에서 모두 각각 9%포인트와 8%포인트의 지지율 격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따라서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된 곳인 만큼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투표에도 이어지면 초박빙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트럼프 캠프는 예외적 결과다라는 입장인데요. 트럼프 캠프는 지난 2일 발표된 에머슨 칼리지 여론조사가 아이오와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10%포인트 격차로 앞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10월 미국 제조업 PMI를 발표했습니다. 46.5로 전달에 비해 0.7%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인 47.6을 밑돈 결과입니다. 지수가 50을 넘어야 업황 확장으로 평가하는데 50을 7개월 연속 하회하면서 위축 국면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ISM의 티머시 피올의 협회장은 10월 제조업 PMI는 올해 가장 낮은 수치였다며 미국 제조업 활동은 10월에도 다시 위축됐고 직전월과 비교하면 위축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다른 집계기관인 S&P 글로벌은 9월에 미국 제조업 PMI를 발표했는데요. 48.5를 기록하며 역시 위축 국면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앞서 발표된 예비치인 47.8과 전월치인 47.3보다는 개선된 수치입니다. 크리스 윌리엄슨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수석 경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제조업 업황의 위축 국면이 10월까지 4개월 연속 이어졌다면서 상품 생산 영역에서 4분기 시작이 좀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우량주 그룹인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구성 종목에 편입됩니다.
오는 8일 지수에 공식적으로 편입되며 대신 1999년 다우지수에 진입한 인텔이 25년 만에 제외됩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AI 칩 수요 급증으로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180% 이상 올랐는데요. 반면 실리콘밸리 대표 기업이었던 인텔은 부진이 이어지며 올해 주가가 50%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날 발표 이후 인텔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1.8% 하락했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2.9%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술업계에서의 운명의 뒤바뀜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미국의 주요 업종을 대표하는 우량주 30개 종목으로 구성되는데요. 1896년에 출범한 다우지수는 미국의 3대 지수 중 가장 오래된 지표로 뉴욕 증시에서 큰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다우존스 지수는 화학업체 다우 역시 제외하고 미국의 종합 건축자재 회사인 셔윈 윌리엄스를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규모 주식 매도로 사상 최대의 규모의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크셔는 현지 시간 2일 발표한 3분기 재무보고서에서 현금 보유액이 지난 2분기 말 2,769억 달러에서 3분기 말 3,252억 달러로 483억 달러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추가로 매각하면서 현금 보유액이 더 늘어난 건데요. 특히 애플은 보유 중이던 주식의 약 25%인 1억 주를 매각했습니다. 버핏은 그동안 현금 보유액의 일부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는데 3분기에는 자사주 매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크셔가 자사주 매입을 거부한 건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버크셔가 이날 공개한 3분기 실적에 따르면 세후 영업이익은 100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가량 감소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 조작 의혹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주가도 곤두박질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장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전날보다 10.51% 급락한 26.0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30일 32.6% 폭락, 31일 11.9%의 낙폭에 이어서 또다시 10% 이상 하락한 겁니다. 지난달 25일 47.27달러를 기록했던 주가는 불과 일주일 만에 44.8% 폭락하며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월가 역시도 슈퍼 마이크로에 대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